2023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 지금 학교별로 합격자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일단은 국어, 수학은 좀 어려웠지만 예년에 비해서 영어는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쉬운 거 아니냐. 자, 국어, 수학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쉬워졌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여러분이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아마 준거를 잡는 데 여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전제가 사관학교 시험은 원점수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등급도 아니고 표준점수 환산해서 1차를 국영수 합산하기 때문에 뭐 세 과목이 다 강하면 좋겠지만 특정한 두 과목을 통해서 한 과목이 약해도 합격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시험은 여러분들 뭐 일단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이제 2024학년도 준비하는 우리 고3들, 우리 예비 재수생들, 사관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관심이 높겠죠. 자, 이나저나 일단은 1차 시험 끝났기 때문에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영어 시험 과목별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를 총괄하시는 우리 영어교육팀장 정광희 선생님하고 같이 간단히 터치하고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아마 우리 정광희 팀장님이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모니터 해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그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을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경영에 대해서 간단히 압축을 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한번.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영어는 상대적으로 쉬웠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것은 국어와 수학이 원체 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영어도 작년 대비해서는 한 6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예,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출제가 어렵게 될지 쉽게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늘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인간의 영역, 선생의 영역, 학생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나름 잘 봤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잘 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감적으로 좀 쉬웠다라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영어에.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늘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표준점수를 하는 사람은 매년 영어에서 많이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는 거 저희도 발견하게 되는데, 네. 금년도에 상대적으로 영어가 좀 국어 수학이 네. 쉬웠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표점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시고. 네. 자, 우리 대치동 보는 서초방배원 확실하게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자,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수험생들은, 그다음에 앞으로 준비할 수험생들의 경우는, 이어서 전개될 우리 정화희 팀장님 해설 강의 잘 보시고, 자, 아무튼 영어의 어떤 키를 좀 살리기 바랍니다. 자, 금년도 일단 말씀하셨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자, 금년도 사관 영어 시험은 어떻게 나왔다라고 진단하면 한번 멘트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수능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수능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제너럴하지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시픽 또 스페셜라이즈 전문화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특정한 직업을 요구하는 특정한 계층의 전문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military sentences, 군사적 전문 문장들이 많이 나왔다. 사관뿐만 아니라 경찰대도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관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평소에 단어나 어휘를 외울 때도 군사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simple sentence, 단문에 비해서 complex sentence, 복문 형태가 많이 나왔다. 이 말은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속에서 심지어 한 30개 이상의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의 절 이상이 2개, 3개, 4개짜리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체 글의 주절과 종속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어려웠을 것이다. 단어를 알더라도. 그래서 첫 번째는 군사 어휘가 많이 출제됐다. 그 다음에 단문에 비해서 복문 형태가 많이 나와서 단어를 알더라도 구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6점 정도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의 괴리가 있다라면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가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관에서는 어법 문제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더 늘고요. 그 다음 어휘도 하나가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하나가 나오지만 사간에서는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순수 빈칸은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관에서는 순수 빈칸이 5개가 나옵니다. 근데 장문에서 빈칸까지 합치면 무려 7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수능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웠다. 네, 그래서 일부러 수능에서 1등급 만점 받기 위해서 사관을 헛수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은 사관이 어렵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생도들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군사 네. 영어를 배우잖아요. 배우죠. 생도 시절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기본기는 가지고 입교를 네. 해라. 아마 네네. 그런 취지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수능보다는 조금 더 약간 전문성이라고 그렇죠. 하기보다는 네. 전문성에 준하는 그런 영어의 어떤 네네. 복화, 네네. 그다음에 구문들, 네. 그다음에 내용들을 좀 인지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제한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복합적인 문장이 아무래도 네. 이제 많이 등장을 한다 했는데 네. 그에 봐서는 어때요? 좀 그 사실적인 영역, 어법이랄까, 낱말이랄까, 네. 자 그다음에 요지파악, 주장하는 바, 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논리 영역의 열세 문항으로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항수는 적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밑에 있는 하단에 빈칸 추론, 그다음에 글의 흐름 순서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오류가 좀 많거나 또는 오답 소지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 여러 가지 중 사점 문항 중에서도 가장 좀 아이들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파트가 어느 파트가요? 아무래도. 이 강의를 우리 영상을 듣는 학생들은 올해 지금 시험을 친 학생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고2 그러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도 많을 거라고 보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사족을 말씀을 드리면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능은 45문제, 듣기 포함해서 45문제지만 영어는 듣기가 없습니다. 30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17문제는 사실적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파이널 과정에서는 주로 사실적 추론 문제는 잘 언급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많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는 논리 영역입니다. 그러면 논리 영역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왜 이렇게 13문제가 나오느냐?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군사력을 책임지고 갈 간부가 될 사람입니다. 장군들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추론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물에 대해서 보지 않는 부분, 적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즉 그 아래 수면 아래의 부분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문제도 이런 추론적 능력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특히 빈칸 추론은 매년 어렵지만 이번에도 한 2개, 3개 정도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과정이나 평소에도 빈칸 추론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맨 나중에 빈칸 문제를 풀으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풀어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빈칸 추론이 어렵다.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특히 4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왜 어려웠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준비할 때 그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유념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점 문항을 보면 어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어휘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 하나가 있었고요. 주제, 보통 주제 문제는 우리가 사실적 추론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4점으로 한 것은 배점의 문제가 아닌가. 빈칸 4개 순서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로 빈칸 문제도 보면 4점이 아닌 3점에서도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삽입에서도 삽입 문제가 있었는데요. 4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제 난이도는 4점 이상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출제한 출제본부에서 이렇게 4점이라고 칭한 것은 상대적으로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4점이라고 칭하지 않은 3점에서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4점이라고 한 것은 커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어휘, 추론, 빈칸, 삽입 요거는 4점이냐 3점이냐에 상관이 없이 평소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찌됐든 우리 팀장님 그동안 고생하셔서 이제 많은 문제를 기획을 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혜택, 이제 많은 덕을 봤는데 아마 그 결과는 아마 좋은 결과로 지금 와닿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1차 시험 보고 나서의 어떤 그 추정되는 결과, 아무튼 아주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특히 영어 아주 뭐 강화된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기제 때문에 지금 봤듯이 1차 시험 올해 경향을 봤듯이 이런 경향을 전제로 저희가 1차 시험 뭐 국영수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문 독해나 복화 또는 빈칸 논리 어법 쪽에 많이 유념을 해서 또 신경을 써서 심도 있게 학습을 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게 했죠. 네. 자, 아무튼 말이 작년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금년도는 이 이상의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걸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4학년도 준비하는 고3 생들이 또는 고2생들이 어떤 식으로 좀 로드맵을 가지고 학습을 할 건지 한번 영어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좀 스케줄 한번 좀 간단히 같이 좀 해주시죠. 일선에서 제가 그 수업을 해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영어를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영어를 처음부터 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일명 영포자라고도 하죠. 근데 선생님 늘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영어를 못하는 영포자 학생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에 새로운 학기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 데뷔반이 9월에 오픈을 하는데 그럼 최소한 9월부터 나와줘야 1년 만 1년도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대략 한 1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약한 학생일수록 늦게 와요.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에 온다든지 심지어는 뭐 4월, 3월에 온다든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두 부류예요. 그냥 학원에 방침대로 가는 학생이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학생들한테는 솔직히 말했어요. 왜?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가 현재 너무 늦게 왔다. 그렇지만 현재 네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사관학교에서 요구하는 절대치는 너무 높다. 그래서 재수를 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1년을 가지고 준비를 해라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웃기도 하는데 자, 지금 이 멘트는 뭐냐면 현재 고3 중에서 재수를 준비하거나 현재 고2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만 1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각 시점별로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초기부터 모의고사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국문이라든지 문법적인 기초라든지 어휘에 대해서도 접두어, 정리어, 어금 분석 하나하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파이널 과정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파이널 과정에 그냥 밀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1년을 차근차근히 두고 1년에 각각의 커리를 따라와 주시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난이도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준비는 인간의 영역이고 강사의 영역이고 학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능히 이 정도에 대해서는 1차는 능히 통과할 수 있다. 제가 체험적으로 느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감해 주었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2, 현재 고2 중에서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야, 뭐 한 3개월 또는 6개월 하면 안 돼? 천만에요. 모든 시험은 최소 1년입니다. 최소 1년도 안 되니까 삼수하고 사수하는 상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최소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저도 국어를 지도하는 입장이지만은 뭐 사관학교 영어는 수능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사관학교 영어가 있고 경찰대학 영어가 있고 대학에서 편입 영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보면 사관학교 영어는 수능과 그다음에 경찰대학 대학 편입 영어의 어떤 중간에 네, 약간 맞습니다. 브릿지 성격을 가진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사관학교 영어 공략하는 한계가 있다. 자, 그렇게 판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년에 이런 스케줄이 있어야 좀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좀 합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금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영 편입학원에서 대학생 편입 강의도 했기 때문에 편입학원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도 알고, 단연간 당연히 뭐 수능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능 강의의 수준도 알고, 경찰이나 사관학교 수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딱 중간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수능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찰 또는 사관 영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점수 기준이 아니고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 점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상대적 영포자는 그냥 원점수상으로 내가 10점 못했네가 아니고 20점, 25점 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수능 수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특히 현재 고2 학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수능 수준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개망합니다. 개망해요. 이거는 망합니다. 네. 자, 선생님의 금년도에 그 사관학교 1차 영어 거의 네. 적중도로 따지면 70% 이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아무튼 그 내년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더 해주시고, 네. 저 선생님이 진짜 그 진정성 어린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관생도가 되는 꿈을 하나 이룰 수 있게 이제 많은 좀 뭐랄까 좀 노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말이죠. 금년도 문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설 강의 명확히 해서 네. 일단 올해 시험 봤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왜 오류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좋은 해설 강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이어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설 강의는 전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어휘, 함축어 의미 추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장 순서, 삽입,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 답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이 어법 문제였는데요. 4번이었는데요. 어법 문제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평소에 수업 중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사관학교 어법 문제는 선생님이 100% 적중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자, 관계대명사는 글자 그대로 접속사 플러스 뭐예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절 속에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타동사라면 또는 뭐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D가 뭐하다? 불완전하고, 관계 부사는 뭐야?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 성분이 아니죠. 수식하는 말이에요. 수식하는 말이라는 것은 없어도 해석이 완전히 된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1번에 나왔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다? 관계 부사가 된다. 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이 전명구잖아요. 전명구. 이 전명구가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 즉 관계 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1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여기 이제 mislead 해서 과거 분사.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도치 문제가 있는데, 그 도치가 세 가지 기본 도치가 있잖아요. 반드시 도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뭡니까? 부정어구가 나오면 반드시 도치. 두 번째 뭐였죠? 준부정어. only가 나오면, only가 들어가는 구나 절이 나오면 반드시 도치.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접속사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도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2번. 그죠? 그렇죠? 3번은 주어 동사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3번 주어 동사. 선생님이 수업 중에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어가 있으면 반드시 동사가 있다. 절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네. 4번 문장 여기서부터네요. 여기 his부터. 자, his purpose must have been, must have plus pp. 조동사에 must가 나오고 뒤에 have plus pp가 나오면 과거의 확실한 추측이잖아요. 그의 목적은 must have been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to catch, 무엇을 잡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prevailing, 만연한, 퍼져있는 northeasterly 하면 뭐야? 북기고 동이니까 북동의 trade wind, 무역풍이죠. 무역풍을
잡는 것이다. 거기에 있어요. that 가로 열고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라고 봐야죠. 왜?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그 다음에 선행사는 뭡니까? 이 바람이죠. 그 바람은 그럴 not mollicus, mollicus라는 지역으로 데려갈 수 없는 무역풍이죠. 그죠? 무역풍을 잡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위치를 보세요. 위치면 관계대명사면 뒤가 뭐야? 불완전해야 되는데 뒤에 보십시오. Portuguese 주어예요. 포르투갈 사람들 또는 포르투갈 언어죠. were rumored 동사가 됐는데 수동태가 됐어요. B 플러스 PP. rumour가 명사로서는 소문이지만 동사가 되면 무엇에 소문을 내다. 수동태가 돼서 소문이 난다. 어떤 소문이 난다라는 겁니까? To be in control. 포르투갈 사람들은 소문이 난다.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통제하에 있다라는 소문이죠. But 그러나 to other spice island 다른 양념섬 여기서는 이제 양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그죠? 그래서 인도를 개발한 것도 인도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갔잖아요. 다른 양념섬에는 여전히 open 여기서 open은 to be but to be open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열려 있었어요. For Spanish taking 스페인의 taking 차지를 위해서. 그래서 D가 보면 주어 동사로 완벽합니다. 이 뒤에도 볼 필요가 없어요. but 이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주격 보호 형태로 완벽하니까 전치사가 와야 되겠죠. in, which 또는 뭐가 돼야 될까요? 관계부사 where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법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우리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들을 텐데 특히 어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법을 나중에 풀어라. 특히 어법이나 빈칸 추론은 나중에 풀어라. 왜냐하면 경찰이나 사관학교, 경찰은 아니고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어법 문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법이 약한 친구들은 사관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는 나중에 푸셔요. 그러나 준비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A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C, A as B예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여기 뭐 많이 나오죠. consider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regard.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C, A as B. A를 B라고 여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타동사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뭐가 된다면 주어가 된다면 이 동사는 B 플러스 PP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A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의도는 능동과 수동을 정확히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However, 그러나 choosing to participate 선택하는 거예요. 참석을 선택하는 겁니다. Something like social media. 자, 소셜미디어와 같은 어떤 것에 참여를 선택하는 것.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글의 주어 파트죠.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가 중요하잖아요. Can see A as B인데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A가 뭐야? 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와 같은 어떤 것에 참여를 선택하는 것은 be seen 수동태가 되는 거죠. 여겨집니다. I'm sorry. C,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니까 as B가 나오겠죠. as analogous to 하면 유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person 한 사람인데요. choosing to run for public office. 공직에 출마를 선택하는 사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많이 했던 단어가 뭐야? analogy 아닙니까? 유사, 상사. 이거 나왔잖아요, 결국. 그죠? analogous, 유사, 상사. homology, 상동. 이 단어도 평소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아마 보면 이해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 이 B도 수없이 이야기했던 거야. B 문제의 핵심은 뭐야? 자, 우리가 동사는 뭡니까? 동사는 2, 3이다라고 했잖아. 2는 뭐예요? 자동사, 타동사. 두 가지로 분류하면 자타. 자타는
수동태가 될 수 없고 자동사는 이거는 타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지금 나왔잖아. 능동이냐 수동태 문제. 3은 뭐예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앞에 나오는 동사를 대신할 때 B일 때는 B로 받아주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시제가 과거면 did로 받아주고요.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로 받아준다.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동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반복적 동의에 대해서 받아줄 때 뭐로 받아줄 거냐? 요거냐? 이거죠. 요 문제가 나왔어요. 요 문제. 자, 한번 봅시다. When you decided to campaign, 당신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you knowingly, 너는 아마도 sacrifice the anonymity. 자, 요거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님 있죠? 어님. 생긴 게 뭐하고 비슷해요? 네임하고 비슷하잖아요. 네임. 이름이잖아요. 이름. 그죠? 그래서 synonym, similar, 유사한 이름. 그죠? 유사한 이름입니다. antonym, anti가 뭐야? 반대잖아. 반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는 부정어가 있잖아요. moral의 반대말이 뭐야? amoral, 비도덕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섹슈얼의 반대말이 asexual, 무성이잖아요. 근데 앞에 몸이 있으니까 뭐죠? 어가 아니고 on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anonym 하면 익명입니다. 그래서 anonymity 하면 익명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어휘 시간을 통해서 수업을 할 때 어휘 문제, 라틴어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knowingly sacrifice, 아마도 희생할 수 있어. 익명성을요. 왜? 캠페인을 하면 내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내 가족까지 다 드러나. 그래서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정말 특권만큼도 잘못이 없어야 돼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and some privacy, 일부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희생한다. much as, 뭐만큼요? those, 그 사람들만큼. 자, who opt in to posting on Instagram, Twitter, Facebook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주어입니다. 자, much as는 뭐뭐만큼 이거죠. 반복적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인데 op인 선택한 사람이야. posting 게재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뭔가를 게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것만큼요. 뭐 하는 것만큼 이거죠. 그죠? 자, to varying, 다양한 정도로 뭐뭐 하는 것만큼. 자, 앞이 비동사면 B로 받고 앞이 일반 동사면 do로 받아야 되는데 앞에 동사가 뭐죠? 당신은 희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희생한다를 일반 동사로 받아주니까 do가 되죠. 그죠? 일반 동사. 자, 당신이 익명성을 희생하는 것만큼, 당신이 익명성을 희생한다. 뭐만큼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희생하는 것만큼. 그래서 비동사는 be, 일반 동사는 do, 조동사는 jo. 그래서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요거 와야 돼.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물어보는 문제다. 자, C는 역시 주어 동사를 찾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 찾는 거예요. 주어 동사. 자,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문장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죠. 전체 글의 주어. We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모든 가능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 To safeguard. 보호하기 위해서. Our right. 권리를요. 그리고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료 cyber citizen 가상의 친구들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from harm 해로부터. 자,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거 뒤도 봅시다. but 그러나 perhaps 아마도 we 주어가 왔습니다. 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look이 왔습니다. 병렬구죠. 우리는 look beyond just crafting new set.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벗어나서 보아야만 합니다. 개인들,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그 개인이나 사업체는 컬렉팅, 수집하고 트레이딩, 거래하잖아요. 우리의 정보를요. and 병렬이잖아요. 그리고 슛 뒤에 동사 원형 병렬 문제. 두 번째 동사가 와야 돼요. 조동사 뒤에 동사 investigate, 조사해야만 합니다. The science of data. 그죠?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만 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어 동사의 병렬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장 일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에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동사는 모든 어법 문제의 약 60에서 많게는 70%를 점유합니다. 동사의 시제, 수동태, 능동태, 동사의 일치, 그 다음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런 것들 다 동사 파트죠. 그 다음에 수의 일치뿐만 아니고 주어 동사의 절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다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중요하다. 동사. 동사는 영어의 처음이자 끝이다. 오케이? From start to end.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함축 의미 추론이죠. 함축 의미 추론. 자, 함축 의미 추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축 의미 추론을 풀 때는 모든 수능은 함축 의미 추론뿐만 아니고 뭐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고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첫 문장에는 글의 소재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갈씩이라면. 그죠?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글의 소재다. 즉 글의 소재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제재가 나오기 때문에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함축 의미 추론도 첫 문장이 중요한데 이거 선 7번은 어려웠던 학생들은 첫 문장의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함축 의미 추론도 첫 문장을 잘 보자. 첫 문장에서 작가가 주장하는 바,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보자. 자, the criterion of strangeness. strangeness 함이죠. 이상함, 독특함, 자, 창의성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trangeness. 그죠? 선생님도 좀 독특하죠. strangeness. 그 이상한 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독특함의 기준. if valid. 여기 전제가 나와 있네. 만약에 타당하다면. 타당하다면. 독특함의 기준은 it belong, 속한다. under criterion, 기준 하에 속한다. novelty, 새로움의 기준 하에 속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새로움. 이게 답입니다. 왜 답이냐? 읽어봅시다. In his famous article on art as a device, 그의 유명한 article 하면 정관사, 글, 기사, 상품, 법률, 조항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글이겠죠. 글. 유명한 글 on art, 예술, as a device, 장치로서 예술에 관한 유명한 글에서 빅터 샬러브스키는 asserted, 대절야를 주장했습니다. D. 자, 평소에 선생님이 D 엄청 많이 이야기했잖아. D.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은 바로 지금 웃으면서 말할 거야. 선생님 100% 적중하셨네요. D를 그렇게 말하더니, 자, D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의 기능이 있다? off, 벗어난다. 두 번째 뭐야? degrade, 내려가는 것. 세 번째 부정적인 것, negative, 마이너스, 그죠? demerit. 네 번째 decompound, 강조, 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야? off겠죠. off, 벗어난다. 그래서 defamiliarization,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off의 의미야. 그 같은 단어 아닙니까? 이건 novelty와 novelty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그러면 익숙함에서 벗어난 것, 새로운 것은 criterion, 기준이야. That makes little art. 그러한 문학적 예술을 만드는 기준이야. 더 이상 볼 필요 있을까요? 뭐 진부함이 나오잖아요. 진부함의 반대말, 그죠? 자, 바로 갑시다. 그냥 생략해도 돼요. 자, by using unfamiliar. 또 나왔네. 또 나왔어. 같은 말 아닙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뭐야? 새로움이죠. 이 새로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strangeness에서 왔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을 사용함으로써
strange word, 이상한 말이나 construct, 어떤 구성이나 그죠? 이런 익숙하지 않고 이상한 단어나 어떤 구성을 사용함으로써, 즉 새로움을 사용함으로써 예술은 try to 뭐뭐 하려고 애쓴다. prolong 연장하고, 여기 또 나왔잖아. de-automatize 하면 뭐야? 탈자동화야. 탈자동화. 탈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새로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가면 자동화되지 않습니까? 어디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집에 뭐가 있고 뭐 부엌이 어디 있고 자동적으로 눈 감아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집에 가면 탈자동화, 자동화가 안 되죠. 이 집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단어에 다 같은 단어. 탈자동화 시킨다. 과정, perception, 인지의 과정을 탈자동화 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를, 목적입니다. 하나의 돌, 목적격 보호입니다. 하나의 돌을 새로운 하나의 돌로 만들기 위해서, 즉 뭐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make it, 성공해낸다. 마치 네가 sing it, 그것을 처음 본 것처럼. 새로움입니다. 쉽잖아요, 여러분들. 네, 새로움. 그래서 다 볼까요? Make ordinary thing. 자, 목적어죠. 목적격보. 자, 일반적인 것을 unordinary, 비일반적인 것. 즉 뭐죠? novel. 여기서 novel은 소설이 아니고 새로운 것. novel 대신에, new 대신에 unordinary를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죠. 풀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뭐니 해도 빈칸 추론. 그죠? 추론. 이번 사감 문제에서 추론은 총 순수 추론 5개와 장문에서 추론 2개 해서 총 7개가 나왔어요. 장문 추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순수 추론은 좀 어렵죠. 자, 15번 문제가 3점짜리예요. 수능으로 치면 2점짜리인데, 이거 3점짜리라고 해서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15번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모두에도 영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평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출제자의 경향에서 좀 어려웠다라는 게 4점이고,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느끼는 문제는 그 4점, 출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4점이다, 3점이다. 이거는 큰 의미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출제자가 어렵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3점짜리도 어려운 게 있다. 즉 수능으로 치면 2점짜리도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의외로 15번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수능으로 치면 2점. 사간언어는 3점인데 왜 많이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자, 일단 빈칸이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에 있다라는 것은 미괄식이거나 또는 핵심어가 꼬리에 뒀다라는 거죠. 또는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꼬리에 그냥 빈칸 추론으로 그냥 낼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 마음이에요. 출제자의 의도의 마음입니다. 자,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봅시다. Some psychologists refer to A as B죠. A를 B라고 여긴다.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 빈칸 추론은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전에도 말했지만 특히 빈칸 추론은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에 빈칸이 있을 때는 첫 문장이 중요하다. 왜? 양괄식일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양괄식. 꼬리에 있을 때는 양괄식. 그러면 첫 문장만 캐치를 잘하더라도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일부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생각한다. The knowing feeling, 아는 느낌이야. 내가 뭔가 알아. 이거를 뭐라고 언급합니까? The feeling of rightness, 올바름의 느낌이라고 언급한다. And 그리고
It's strong. 그것은 강하고 pervasive, 만연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we dislike, 우리는 싫어하기 때문이죠. 뭐를요? Not understanding something. 뭔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영어가 좀 어려울 때 이런 말을 부정의 부정어를 자꾸 내. 이거 없애. 그럼 뭐야? 같은 말 아니니? 이해하는 것을 좋아해.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될 때 기분이 좋잖아. 빨려들고. 그런데 저 선생님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안 보잖아요. That 관계대명사 is relevant to us. 우리와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가 나왔습니다. 예. 아는 느낌은 올바른 느낌이다. 이 말이야. 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고. 근데 이 문제가 살짝 미괄식이면서도 마지막에 핵심어를 줬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핵심적인 문구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도 말했듯이 안다라는 느낌이 올바른 느낌이고, 자, 아는 느낌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핵심어예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셔요. 여기 not knowing, 모른다라는 것은 당연히 얘가 핵심. 빈칸 추론에서는 이 글이 핵심이에요. 자, 모른다라는 것은 out of control, 통제 밖에 있는 거야. 내가 안다라는 것은 통제 하에 있잖아요. 그죠? 모른다라는 것은 통제 밖에 있어요. 통제 밖에 있다고. 모른다.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통제 밖에 있죠. 그러나 준비는 내가 통제 안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른다라는 것은 통제 밖에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we are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제거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되어져 그 통제 밖에 있는 모른다라는 느낌을 제거하도록 동기부여되어진다. 여기서 핵심어는 out of control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our neuroendocrine 신경 내분비계 시스템은 is gear 맞춰져 있습니다. toward this 이런 것 쪽으로 매우 객관적인 이런 것 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있잖아요. 컬러너로 our sympathetic nervous system 우리의 동정적 신경 체계는 주어 secret이 이가 들어가면 동사가 돼서 분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such as 뭐와 같은 코르티솔이라든지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such as는 앞에 거 수식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어죠. that 그래서 activate 활성화한다. 우리의 기민함의 반응을요. putting on 그래서 우리를 끝 위에 두죠. 뭐 할 때까지? 우리가 느낄 때까지. 우리가 안다라고 느낄 때까지죠. 안다라고 느낄 때까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 밖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모를 때는 통제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안다라고 할 때는 통제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out of control의 반대말 regain control이 돼야 돼요. 우리가 통제를 다시 얻었다. 이해되십니까? 왜? out of control의 반대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은 통제하에 있어. 모르는 것은 통제 밖에 있어. 따라서 우리의 기민함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우리를 끝 위에 두죠. 뭐 할 때까지? 느낄 때까지. 안다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겠지. 전체 글의 의미로 봐서.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뭐다? 통제 안에 있는 거지. 왜? 모르는 것이 통제 밖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가장 어려워했던 게 17번을 가장 어려워했다고 해요. 17번. 네. 17번하고 18번을 어려워했다고 해요. 17, 18. 네. 17번도 4점 문제네요. 그죠? 17번도 4점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17번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17번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고 합니다. 틀린 거는 역시 해석이 제대로 안 됐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핵심을 찾지 못했겠죠. 빈칸 추론은 첫 문장이 중요하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왜 어려워했는지. Change is hard. 변화는 어렵대요. We urgently, 우리는 긴박하게 need to get better,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Creating positive change, 긍정적 변화를 creating, 만들어내는 것을 보다 잘할 필요가 있어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여기서는 첫 문장에서 힌트가 많이 안 나왔어요. Unfortunately, 불운하게도 잘 봐. 이런 단어. 대조가 나오면 이게 핵심이에요. Many of people, 많은 사람들인데, who make it, 성공하는 많은 사람이야. Leadership position, 지도력의 위치에서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집니다. 매우 developed intelligence, 매우 발전되어진 지능을 가져요. 좋아? 그러나 before, 약해. 뭐가요? 사회적 측면, thing이 약해. 사회적 측면의 것이. 답 나왔어요. 오케이? 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긴박하게 세상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변화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나 불운하게도 하나의 측면에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 하나의 측면을 못해. 이거야, 이거. 이 내용이야, 이 내용.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원이 나왔잖아요. 원 디아드는 딱 두 개잖아요. 하나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머지 하나는 deactivate. 야, D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D, 그죠? D란 단어. 여기서 D도 뭐죠? 부정이거나 off의 뜻이겠죠? activate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죠? 하나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다른 하나는 비활성화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어를 좀 못해요. 맞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상대적으로 못해요. 비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몸으로 하는 것, 스포츠적 재능은 좀 떨어집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if 앞에는 for example이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spend a lot of time. 자, 많은 시간을 인지임무에 보냅니다. 그러면 너의 능력 to have empathy, 동정을 가질 능력, 사람들과 더불어 동정을 가질 능력. 예를 들어서 계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가 좀 절연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동정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 줄어듭니까? 하나는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는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뭐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잖아. 정답. circuitry, 회로가 doesn't get used much,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좌측 두뇌가 많이 활성화되면 우측 두뇌는 비활성화. 우측 두뇌가 많이 사용이 되면 좌측 두뇌는 비활성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18번을 가장 어려워했어요. 18번 문제는 이것도 물론 선생님이라 당연히 선생님이라 선생님은 지금 답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잘 푸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에 대한 분석력을 가지고 하면 답이 헷갈릴 때 늘 첫 문장 잘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고 중간에 lost in space,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독해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18번 한번 봅시다. A key feature. 주요한 특성인데요. Of Karl Popper claim. Karl Popper의 주장의 주요한 특성은 is that. 대절 이하입니다. 자, 문장에 뭐 주장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주제라는 거잖아요. 대절 이하인데 Scientific laws always go beyond. 과학적 법칙은 항상 go beyond. 뭐뭐를 벗어나서 go 진행한다 이거지. 기존의 실험 데이터와 경험을 벗어나서 진행한다. 이게 핵심이야. 과학적 법칙은 기존의 실험적 데이터와 경험을 벗어나서 beyond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벗어나서 진행한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induce. 우리 많이 했죠? induce. 뭐예요? 기납, 미각. 그러면 deduce 뭐죠? 연역. 뭐예요? 두갈. 맞니? induce. 기납. 미각. 이 단어.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은 뭐 이거 100%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nductive method. 기납적 방식은 attempt, 시도합니다. show that, 대절이하를 보여줄 것으로 시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결국 여기서 가는 겁니다. 기존의 실험적 자료와 경험을 벗어나서 간다라는 거야. 벗어나서 간다. 자, 그래서 기납적 방식은 시도합니다. to show that, 대절이하를 보여줄 것으로 시도합니다. By building up a body of data. 뭐 함으로써요?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의 몸체를 구축함으로써 대절이하를 보여준다. 그러면 대절이 접속사고 접 뒤에 나오는 주어는 얘죠. 그죠?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납적 방식들은 시도한다, 보여준다. 대절이하. Inference, 참조, 비교, 참조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To give laws, 법칙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that are regarded, 고려되어지는 법칙이죠. certain, 확실, rather than probable, 개연성이라기보다는 확실성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법칙을 보여준다. 그리고 Popper는 challenge this, 이러한 것에 도전합니다. 뭘 토대로 해서요? 대절이하를 토대로 해서 all sensation, 모든 감각은 포함하고 있다. interpretation, 해석인데요. 일부 종류에. 그리고 and that, 또 대절이하를 토대로 해서 도전한다. 뭐, in any series of experiment, 어떤 실험의 단계에 있어서 항상 will be, 존재한다. 변이가 존재한다. and whether, 말이 좀 어렵죠? 자, 서서히 어려울 때 핵심 어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whether 가로 여시고, 어디, 여기 뒤에 가로 닫고 전체 글에 주어, 절이 주어죠? 동사죠? whether or not,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러한 variation, 변이들이 are taken into account, 고려되든지 또는 고려되지 않든지 간에 절 자체가 주어죠. is down to, 아래다 이 말이야. 그것은 그런 변이가 고려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러한 사실은 아래다. 뭐 presupposition 하면 가정이잖아요. 그 사람, conducting,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은 뭐죠? 실험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뭐죠? 가정의 아래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잖아요. 기존의 실험 데이터나 experience를 벗어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고려되든 안 되든 이것은 아래다 이 말이야. 뭐의 아래다? 그러한 것을 실행하는 가정 아래다. 그래서 뭐야? 가정이라는 과학적 법칙이죠. 여기 같은 말이 또 나왔어요. Also, 게다가 of course, 물론 the number of experiment done, 이루어진 많은 수죠. 실험의 수는 항상 finite, 한정되어 있죠. whereas, 반면에 the number of, 당연히 반면에가 나왔으니까 실험되지 않은 수겠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수. 그렇죠. Not yet done.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의 수는 infinite, 무한하다. So, 따라서 inductive, 기납적 주장은 can never,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절대적인 certainty, 확실성이죠. of a piece of deductive logic. 뭐
연역적 논리의 일종의 확실성을 성취할 수 없다. 이게 찾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역이라는 것은 두갈식이니까 두갈은 미리 법칙을 만들어 버렸죠. 첫 문장에 나왔잖아. 어떤 과학적 법칙은 현재 기존의 것을 벌써 뛰어넘어서 간다. 그러니까 이론이 앞선다라는 거야, 실험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과학자들은 likely to favor, 옹호할 수 있다. 어떤 alternative, 대안적 이론들을요, that can account for, 설명하는 both A and B죠. 자, 독창적이고 인정하는 증거. 그 다음에 또한 새롭고 갈등하는 증거. 둘 다를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을 옹호한다. 이론 먼저다. 즉, 다시 말하면 진행한다는 것. 첫 문장이 다시야. 그죠? 진보나 발전은 comes 옵니다. 뭐의 수단에 의해서? 이론인데 현재를 뛰어넘는 거죠. 첫 문장에 나왔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 이거는 일종의 양괄식 형태다. 자, 그래서 보세요. Finding limitation. 기존의 과학적 이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pushing, 밀어. 그 기존의 이론을 pushing beyond,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네. 네, 19번도 4점이었지만 풀만했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기와 관련된 순서인데 20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풉니까? 순서 문제. 클루가 있죠. 클루, 단서가. 첫 번째, 한정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는 앞에 언급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한정사가 정관사 더죠. 그러면 the man 했다 그러면 이 man이 앞에 나와 있다. 예를 들면 a man. 그죠? 한정사, 뭐 this, that도 되고요. 소유격도 한정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명사를 잘 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세 번째, 연결사를 잘 본다. 등위 접속사나 연결부사, 순접인지 역접인지. 자, 이거는 클루, 단서야, 단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번은 이런 단서가 약하다. 그러면 단서가 약할 때는 어떻게 푼다? 예, 고리를 봐야 돼. 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에 겹치는 부분, 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부분, 이 고리를 보셔야 돼. 고리. 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시그널을 보면 이 부분 겹치는 정보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20번은 단서가 별로 없어. 겹치는 정보를 보셔야 돼. 겹치는 정보. 자, 한번 봅시다. 20번 좀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Mosquito, 모기는 can carry on transit. 모기들은 나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을 초래하는 microbes, 그죠? 미생물을, 인간에게. 그렇죠. They also have a microbiota. 그것이 바로 미생물균이겠죠. 다시, knowledge of this, 이러한 지식은 has been exploited.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착취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러한 지식은 사용되어져 왔다. 뭐하기 위해서? try to thwart, 막기 위해서. mosquito, 모기의 능력을 막기 위해서. to transmit infection, 어떤 전염병을 전달하는, 누구에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모기의 능력을 thwart이 막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도 우리가 했었죠, 많이. imped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막다. 많은 곤충들은 carry, 나릅니다. 월바치아 박테리아를 나릅니다. 일반적으로.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The presence of 월바치아 infection. 월바치아 전염의 존재는 좋아요.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A부터 나올 수. 이 월바치아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때문에 안 돼. 뭐? In the next generation of a mosquito. 다음 세대의 모기 안에 있는 월바치아 감염의 존재는 inhibit, 억제한다, 바이러스를요. such as 댕기, 우리가 댕기열이라고 하죠. 댕기열과 같은, 그죠?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막는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다음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앞에는 이전 세대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한정사입니다.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즉 A부터 나오는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1번은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번은 답이 안 된다. 자, B를 한번 보겠습니다. In nature, 자연 환경 속에서 Aedes aegypti라는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는 transmit, 댕기 이런 단어 알 필요가 없어요. 일종의 균입니다. 댕기라든지 치킨균나 지카 다른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예요. 이런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전달하는데 이 전달하는 이 모기가 not normally 일반적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월바치아. 좋아. B. 왜? 월바치아 앞에 나왔잖아. 박스에서. 그죠? 그래서 B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그들은 can survive. 생존할 수 있다. 언제? infected with 월바치아. 월바치아에서 감염되었을 때 생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월바치아에서. 좋아요. It turns out, however. 그러나 대절이하의 사실이 밝혀졌죠. 만약에 infected with 월바치아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may be unable to 전달할 수 없어요. 어떤 바이러스를요. like 댕기나 치킨구냐와 같은요. 다른 바이러스를요. that cause disease 질병을 초래하는. 요게 감염이 되면 댕기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는 전달이 안 된대. 좋아요. 그럼 B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B. 그 다음에 C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now studying 연구하고 있어요. whether 뭐뭐이든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 좋네요. 이러한 정보는 바로 이거죠. 월바치아에 감염이 되면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다른 나쁜 균들을 전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죠? 다른 나쁜 균들은 전달을 하지 않더라는 거야. 요거 이 정보잖아. 이 정보. 자, 그래서 여기서 돼 있는 연구자들이겠죠. To prevent transmission, 전달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rearing, 길러보았어요. 그 모기들을 의도적으로 infecting male, 그래서 감염시키죠. infecting male mosquito, 수컷 모기에게 감염을 시켜봅니다. 그거 with 월바치아로. 그리고 releasing, 방출해봅니다. 그들을 어디에? 야생으로. 그랬더니 male mosquito는 don't take blood meals.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암컷은 자기의 새끼들을 위해서 인간의 피를 빨죠. 그러나 수컷은 빨지 않습니다. 수컷은 인간의 피를 빨지 않아요. And girls don't transmit infection. 전달을 안 해요. 질병들을. 그리고 그 방출된 메일들의 모스키토가 짝짓기를 하죠. 그 지역에 있는 암컷 모기와. 그랬더니 월바차가 전달이 되는데 다음 세대의 월바차는 전달이 돼. 그러니까 F1이 있죠. F1에게 R을 통해서 전달은 되더라. 좋아요. 전달이 돼. BC가 좋네. 그럼 다시 봐봐. 그런데 그 월바츠의 감염의 존재는 다음 세대에 막더라는 거야. 바이러스. 댕기와 같은 거는 막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월바츠는 전달이 되는데 그 F1 세대에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뭐와 같은 댕기와 같은 것은 뭐죠? 막는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월바츠가 들어가는 수컷을 많이 뿌리면 인간에게 해가 없는 모기가 많이 만들어지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B, C, A가 됩니다. 자, 21번은 좀 쉬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삽입 문제인데 22번 삽입 문제는 여러분들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센텐스를 잘 봐야 되잖아요. 이 센텐스. 그죠? 근데 센텐스 전후에 핵심적인 키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센텐스 한번 보세요. 의외로. Mechanical rooms, 기계적인 재봉 틀이죠. 그 틀이 대체했습니다. 네드와 그의 동료들을 대체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죠? meant that, 대절리아를 의미했습니다. 맞습니까? Someone with less skill, 덜 기술적인 어떤 사람. 뭐 없이요. 네드에 특별하게 되어진 훈련을 없이 덜 숙련되어진 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
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돼요. 내용을. 그래서 보시면 거기 우리 클루 했잖아. 한정사 뒤에 클루가 뭐야? 한정사 뒤에 뭐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언급이 돼 있다. 여기 보면 these new machines, 이 새로운 기계가 바로 뭐야? 이 새로운 배틀이란 말이에요. 배틀. 요거는 여기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덜 기술적인 사람들도 새로운 비트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우리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기술이 없는 사람도 그냥 버튼 하나만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죠? 많은 기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기술이 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핸드폰의 작동 원리 몰라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수록 그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기계를 다룰수록 기술은 뭐 했다? 발전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계들은 그럼 뒤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와, D 스킬. 야, D 엄청 나오네요. 기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봐. 그리고 making easier. it 가목적어죠. 보다 쉽게 맙니다. for less skilled people. 덜 기술적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 높은 품질의 wares,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보다 쉽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도 여러분들 박스를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in their development phases, 그들의 발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challenge,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가치 시스템에 도전해. 그럼 도전한다라는 것은 분쟁이 있는 거죠. 요건 내용만 보셔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니까 분쟁이니까 그 내용이 뭐야? 그 갈등 아니야. At generation transition, 세대의 전달에 있어서 그 갈등은 lead, 초래합니다. In the long run, 마침내 뭐를요? 조정을요. 도덕적 개념에 대한 조정을 초래한다. 풀만했습니다. 자, 함축 의미 추론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이고요. 장문도 여러분들 이제 시간 문제죠. 수능에 비해서 경사관은 특히 우리 사관 문제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영어가 수능에서 한 중상위권 학생들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어법 문제나 어휘 문제가 수능에 비해서 하나 더 많고 또 순수한 빈칸 추론도 많고 어휘도 수능보다는 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문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지 실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좌를 지금 보고 계신 이번에 시험을 친 학생들은 정말 애쓰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제가 격려를 드려도 여러분들만큼 제가 많이 힘들겠습니까? 늘 선생님은 일선에 있으면서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쓰셨고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차가 합격이 하면 그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2차 또 면접까지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고2라든지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강좌를 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봤을 것이고 이 학생들에게 당부를 드리면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 시간이라는 것은 6개월이 아니고 최소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수능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1년간 선생님과 더불어 순차적인 계단, 순차적인 커리를 탔을 때 내년 이맘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영어가 약한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올 9월부터 선생님과 더불어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입증을 했고요. 입증을 했다라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주변을 통해서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우리 스카이 학원에 와서 정말이에요? 그렇게 선생님이 많이 적중을 했습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예, 물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저는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있고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믿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